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주제, 군대 내에서의 사형 그리고 군인 사형수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형은 그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주제임이 확실합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진행해 왔던 주제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죠. 평소 대한민국 해병대의 재미있고 때론 감동적인 사연,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해병대 역사 등을 주로 소개했던 저였기에 이런 주제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과거 엄연히 존재했던 제도였고, 군대라고 해서 그 중에서 해병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90년대 후반부터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 해병대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연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과거 7, 80년대 해병대에서 있었던 사형과 관련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마침 요즘 유명무실한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가 최근 조선일보에서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고 있기에 제가 나름 과거 해병대에서 있었던 사연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제가 최대한 그 수위를 조정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역겨움을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제가 평소 진행하던 방식, 적당히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면서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선일보에서 연재하고 있는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이라는 연재기사의 2월 18일자 제13편, 그럼 제1편 유영철부터 이 기사까지 모두 10명의 미집행 사형수들을 연재기사에서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 13편에서는 2014년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및 수류탄 투척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의 범인 임모 병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 그리고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후 범인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연의 화두를 꺼내보겠습니다. 첫째, 2016년 2월 사형이 확정된 임모 병장이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다라는 내용. 그럼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만 8년 동안 최종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죠. 둘째,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장이 있는 전국의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모두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만 26년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미집행 사형수는 현재 총 59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97년 12월에 마지막 사형 이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넷째, 그럼 이 59명의 사형수들은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교수형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55명만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럼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던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4명 모두 총기를 난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육군 3명의 해병대가 1명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모두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들 4명이
법무부 교도소가 아닌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군교도소는 과거 경기도 성남에 있었던 남한산성 또는 육군교도소라고 불렸던 군교도소가 1985년 경기도 장호원으로 이전하고 2014년 이 교도소의 관할을 육군에서 국방부로 변경하면서 국군교도소가 됐습니다. 과거 남한산성 또는 육군교도소 시절 여기에 수감되었던 해병대 등 타군 출신들은 해당 군에서 육군에 수감을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수감된 현역 군인은 수감 기간 중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면 전역 조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국군교도소에는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들만 수감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1년형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는데 6개월 만에 전역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법무부 산하 교도소로 이감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군인 사형수들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제2보충력으로 민간인, 그럼 법무부 산하 교도소로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들 4명은 짧게는 8년, 길게는 25, 6년 전에 전역 조치된 사람들. 그럼 진즉에 법무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8년에서 25, 6년 동안 국군교도소에 있다? 좀 이상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무부 산하 교도소에는 사형수에 대한 교수형 시설만 있지 총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 4명은 현재 군인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군형법 제3조는 소속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역 군인 신분이던 시절의 범죄와 관련해서 군형법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범죄인은 훗날 군인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총살로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거 7, 80년대 군에서 총사령이 집행됐던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이런 군 형법의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전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인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때 이미 수도권 남한산성에 수감되어 있었고, 따라서 수도권의 군부대에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11.6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박흥주 대령의 경우 79년 12월 계엄하 단심제인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2개월 후 경기도 시흥의 모 부대 유격장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해병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부대는 김포 2사단이 유일합니다. 설령 포항이나 백령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3심에 이르는 동안 당사자는 이미 남한산성에 수감된 상태. 그럼 김포 2사단이 유일한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수감되는 교도소는 비록 육군에 위탁한다고 해도 사형의 집행까지 육군에 맡긴다? 뭐 좋은 일이라고 육군이 이걸 승낙하겠습니까? 당연히 해군과 해병대 사형수는 김포 2사단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해병대가 아닌 해군도 김포 2사단에서 집행했다는 사실이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만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 조항을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는 김포 군하리의 해병대 2사단 사격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군하리 사격장에서의 사형 집행은 두 건입니다. 이 두 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두 건 중에 하나는 71년 초여름 강화도 보름도 해군기지의 같은 건물 중간에 벽을 사이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던 해군과 해병대, 마침 한 대뿐이었던 텔레비전 채널과 관련해서 흥분한 해병대의 배모 하사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함으로써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일명 보름도 사건입니다. 당시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살에 실패한 범인은 검거되었고 바로 대방동 해군본부의 기지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서 배모 하사를 목격한 분의 말씀에 따르면 범인은 양손에 각각 수갑이 그리고 두 발에도 역시나 각각 족쇄를 채워서 침대에 묶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보며 인사를 하기에 나를 아냐 물었더니만 월남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걸로 봐서 배모 하사는 월남전 참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모 하사에 대한 사형 집행과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소개할 두 번째 군하리 사연은 뜻밖에도 해군 수병입니다. 때는 80년대. 근데 군 사형수에 대한 총살 집행은 1985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86년 이후로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해군 수병의 사연은 85년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 해군 수병의 죄목은 상관살해,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수병은 해군본부에서 김포 군하리로 이동을 했는데 당시 호송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로부터 직접 사연을 들었다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비록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로부터 제보자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당시 그 부서에서는 호송을 담당했던 이 간부가 워낙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서 요즘 말로는 일종의 트라우마였겠죠. 아무튼 그 일로 말미암아 술자리가 있을 때면 당시 군하리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모습, 아울러 만취 상태로 당시의 슬픈 사연을 그때마다 토로하면서 슬퍼했다는 걸 보면 그 간부가 토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이 간부를 영문 알파벳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김포까지 호송하는 도중 이 A가 바로 옆에서 확인한 사형수의 모습은 도저히 사람을 죽였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순진한 미소년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하리 사격장에 도착을 하니까 마침 그 전날 비가 내려서 사격장에는 군데군데 빗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살 집행 전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그 수병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물었더니만 부모님이 보고 싶다면서 자신의 불효를 한탄하기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소원으로 생맥주 한 잔을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당시 여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에 현장 책임자는 답지차 운전병에게 생맥주 500cc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차량으로 근처 생맥주집을 찾아 거품이 가득한 생맥주 500cc를 사형수에게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 생맥주집 그 컵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컥벌컥 들이킬 줄로만 알았던 이 해군 수병은 생맥주 위에 떠 있는 거품을 입으로 후 불어가면서 마시더라는 겁니다. 이에 A가 어째서 거품을 불어가면서 마시냐 물었더니만 이 수병은 거품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면 죽게 될 사형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A. 드디어 생맥주를 다 마신 수병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양쪽에서 호송하는 대원들에게 이끌려 사선 전방으로 걸어서 갔는데, 뒤따라가던 이 A의 눈에 수병이 중간중간 물이 고여있는 곳을 피해가면서 걷는 모습이 아주 의아했다고 합니다. 이에 A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사형수 수병은 진흙탕에 빠지면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발버둥치고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가 사격장을 떠들썩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 A는 허탈해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순한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며, 잠시 후면 죽게 될 사형수가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는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7명의 사격장 조교들이 사격을 하게 되었는데, 7정의 M16 중에서 6정은 공포탄,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M16 한 정에는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격장 조교들이 총살을 집행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년대의 사연입니다만, 보름도 사건으로 역시나 군하리 사격장에서 사형이 집행된 그 배모 하사의 경우에는 9명의 헌병들이 9정의 M1 소총 중에서 공포탄이 들어있는 8정, 그리고 실탄 한 발이 들어있는 M1 소총 한 정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사격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M1 소총의 경우 사수가 사격 직후 공포탄과 실탄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해군 수병의 경우처럼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 특히나 사수가 말씀드린 대로 사격장 조교였다면, 제 경험상 사격 직후 사수는 내가 쏜 탄약이 공포탄이었는지 아니면 실탄이었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0년대 M1 소총의 경우, 특히나 사수가 말씀드린 대로 헌병이었다면 사격장 조교들처럼 특별히 사격을 많이 한 대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탄과 공포탄의 소음 그리고 반동은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격 직후 관계자들이 사망 여부를 확인했는데, 군의관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A가 권총 실탄을 사형수의 관자놀이에 솜으로써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무조건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군의관의 소견에 따르면 땅바닥에 누워있는 의식은 없지만 아직 죽지 않은 수병에게 A는 권총 사격을 하면서 수병의 몸이 너무나도 깨끗한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즉 사형수는 실탄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명의 사격장 조교 중에서 실탄이 장전된 M16을 사격하게 된 대원이 의도적으로 사형수를 피해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격장 조교가 명중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형수는 총성이 울리는 순간 혼절했습니다만 7명 중에 1명인 실탄 사수는 자신의 총에 공포탄이 들어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기에 의도적으로 강하게 확신 같은 걸 불어넣었을 게 분명합니다. 나머지 6명의 공포탄 사수 역시나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공포탄이라고 믿었을 한 명의 사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조준했다는 겁니다. 그 사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걸 공포탄이라고 믿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실탄일 수 있다,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6명의 공포탄 사수 역시나 오조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걸 확인한 A는 7명의 사수들이 야속했지만 그들 역시나 나이 어린 대원들, 그래 비록 사형수이지만 20살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편히 살 수 있겠냐, 간부인 내가 하는 게 맞겠다. 간부 A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부 A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다만 그 일로 말미암아 훗날 술만 마시면 거의 폐인처럼 그날의 슬픈 사연을 전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사연 같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범죄자 때문에 얻은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범죄자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할지라도 범죄자의 행위에 공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범죄가 현역 군인 시절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악했던 시절 20살 안팎의 젊은이가 군대에서 저지른 사건이므로 그걸 용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민감한 내용이 돼서 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런 빌미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총살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왠지 당시 현장에서 엉뚱한 데를 조준했던 사수들의 심정, 또 권총에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던, 그래서 술만 마시면 목 놓아 울었던 그 A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복무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쪼록 아무 사고 없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군에서 총기 난사니 무장 탈영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